안녕하십니까. 신박한 의학교육 채널 신박하게 알아보는 플립 러닝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짧은 시간 만나고자 합니다. 저는 건양의대 의학교육과 교실의 천경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플립 러닝이 무엇인가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플립 러닝과 같은 액티브 러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플립 러닝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와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 힘내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대체적으로 플립 러닝에 도전하시는 분들은요, 학생들이 사전학습을 잘 해올지, 이런 방식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지, 내가 어떻게 이 수업을 잘할 수 있을지와 같은 고민들을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고민들 조금이라도 해결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제 강의와 이후에 진행되는 최희선 교수님 강의 합쳐서 들으시면 아마 플립 러닝을 하실 마음이 듬뿍 생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잠시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모두가 알지만 모두가 잊고 있는 학습의 비밀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학습은 학생의 수준에서 학생이 아는 지식 위에 쌓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기초가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되고, 그 기초가 튼튼한 것 위에 의미 있는 학습이 잘 쌓여지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수로서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아는 지식, 기존의 지식이 잘 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그 확인되어 있는 기본 지식 위에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는 지식들을 의미 있게 쌓아갈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의 성공은 지금까지 학습한 지식을 오래 기억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래 지식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그 지식을 제대로 된 장소에서, 제대로 된 맥락에서,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학습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래 기억하는 파지, 그리고 유사한 문제나 또는 더 많은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전이,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학습의 성공이라고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좀 착각을 합니다. 되게 쉽고 간명한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편한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때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바로 교수가 고민해야 될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라는 것. 그래서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나게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전이시키고,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교수들이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 가르쳐야 한다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8개월마다 생명과학 분야 지식이 2배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에는 최소 4배에서 6배 이상 증가한 지식들을 가지고서 그런 세상에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지식은 바로 그때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식을 그 증가 속도에 맞춰서 다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전략이라는 거죠. 그 지식을 활용하고 찾고 적용하고 적합한 시점에 찾아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였는데 학생들이 모두 잘 듣고 이해했을 거야 라는 착각도 하시는데요. 조금 슬픈 얘기지만 아주 성공적인, 모든 학생들이 나와 눈을 마주치고 있는 그런 수업에서도 성공률은 75%를 잘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과 눈을 심지어 마주치고 있는 학생도 25% 정도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수업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요, 절대 모든 것들을 다 전수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겠다라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학생들을 참여할 수 있는 수업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런 동영상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일반 강의가 학생들이 정말 도움이 되고 열심히 듣고 즐거워할 거야 라는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일반적인 강고 시간 15초. 30초를 넘는 강고는 잘 성공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수업, 일반적인 온라인 학습 집중 시간이라든지 일반적인 수업 집중 시간은요, 어떤 사람이건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넘으면 지루하거나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강의를 하실 때 15분을 넘기면
학생들은 나는 가끔 수업을 듣게 돼요. 난 가끔 딴 생각을 하는데 교수자는 딴 생각을 아주 가끔밖에 안 하는데 학생들은 늘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수업을 만드시려면요. 약 15분 단위 정도로 수업의 맥락을 바꾸시거나 주제를 바꾸시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집중력을 풀었다 땡겼다 하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세요. 자,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수업을 만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심오한 우리 지식을 막 전수하는 이 시간이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잠오고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해요.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지식은 100년에 2배씩 증가해 왔었는데요. 점점 빨리빨리 증가하면서 이제는 13개월마다 2배씩 증가해요. 아까 생의학과 관련된 것들은 18개월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반 지식은 13개월마다 2배씩 증가하고요. 2030년이 되면 3일마다 2배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속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 심지어 224년간 최고의 지식을 담았던 브리테니커도 이제 책으로 더 이상 찍혀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 지식이 그저 쌓이고 증명되는 것들을 계속 쌓아가고 종이로 만들어가는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죠. 더 많은 지식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뭘 전달하고 계세요? 학생들에게 암기해야 될 지식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제 풀 때 필요한 지혜, 지식을 찾고 지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이제 세상에 필요한 전문가들은요, 적응적 전문가라 그러죠. 기존의 지식을 잘 해서 잘 활용하는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적응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수업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플랫러닝과 같은 액티브 러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 3가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더 이상 지식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에 드디어 봉착했습니다. 하지와 전이의 극대화, 즉 단순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이를 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액티브 러닝이 가장 효과적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즐거움의 회복,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직접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참여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곧 가르치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액티브 러닝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그 중에서도 특히 플립 러닝을 적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여기서 플립 러닝 도대체 뭔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2007년 우드랜드 파크 하이스쿨의 고등학교에 있는 두 교사가 바로 플립 러닝을 전격적으로 퍼뜨리게 되는 장본인들입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서 학교에 와야 할 학생들이 자꾸 수업 교순이 생기니 이 두 교사가 생각을 했죠. 미리 수업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듣게 하고 그다음 학교에 와서는 즐겁게 놀게 하면 즐거워서 학교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경험을 Flip Your Classroom이라는 책으로 발간하게 되고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퍼뜨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도 플립 러닝이라는 용어, 그와 비슷한 방법들은 활용되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최초는 아니고요. 확장시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아시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숙제를 하는 방식이었다면 플립 러닝 같은 경우는 집에서 스스로 학습해야 될 것들을 사전 학습을 해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그 사전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게 되는 그런 수업의 유형을 플립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습과 뭐가 달라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예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해나가지만 플립 러닝에서는 사전에 학습해야 될 내용들을 철저하게 교사가 좀 기획해 주게 되죠. 그 컨텐츠를 제공해 주거나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전격적으로 딱 확보해 주고 제공해 주는 그런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플립 러닝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사전 학습을 하기 위한 자료들을 제공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클래스룸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내가 설계해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플립 러닝의 운영 방법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업 전에 수업 동영상 혹은 읽기 가져도 괜찮아요.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온라인 혹은 그냥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개별적으로 학습을 충분히 해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수업 중에는 이미 학습되어 해온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활용해서 토론을 하거나 협력학습을 하거나 문제 해결을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학습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교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코칭 역할을 하면서 피드백도 주시고 촉진도 시켜주시고 실제 필요하다면 작은 미니 렉처 같은 걸 하셔서 또 지식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인클래스가 모두 끝나고 나면 다시 수업 외에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시거나 평가를 하시거나 피드백을 제공하시거나 하는 활동들이 딱 1년에 순차적으로 일어나게끔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 학생들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학습한 내용을 전이시키는 경험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플랫러닝의 핵심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요. 물론 사전학습도 그렇지만 바로 수업 중에 어떤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사전에 학습된 지식을 폭발적으로 전이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냐입니다. 이것은 교수자의 창의성과 아주 직결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만큼 좋은 수업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버드 대학 에릭 마주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업 전에는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전학습 재료를 주라고 그랬고요. 인클래스에서는 주로 풀지 못했던 문제 해결 혹은 온라인 학습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 그 외에 확장시킨 토론이라든지 심화된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거기에 저의 설명 조금 더 덧붙이자면요. 이 심화된 활동으로서 심화 강의를 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됩니다. 우리가 강의를 하면 안 되나 보다 하시는데요. 온라인 학습에서 기본적인 핵심 코어를 학습해 왔다면 거기 덧붙여서 더 훨씬 폭넓고 심화된 강의를 하시는 것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CBL, PBL, TBL과 같은 많은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즉 액티비티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몇몇 교수님들께서 우리 대학에서는 이런 방법 쓰시던데요. 문제 개발을 하고 풀이를 하는 그런 방식을 학생들이 직접 하도록 만드시기도 하시고요. 이 온라인 학습의 내용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학습으로 연계시키는 분도 계시고 술기 및 수행평가와 연계해서 임상교육을 좀 더 폭넓게 확장시키는 분도 계시고 학습 자료를 아예 만들어라. 기말고사에 쓸 수 있는, 총괄평가에 쓸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동료에게 배포하라. 이런 과제를 주시는 분도 계셨었고요. 모든 창의적 교수학습법,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거나 써보거나 혹은 써보지도 않았던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다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학생들을 어떻게 이 지식을 전이시킬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인클래스가 훨씬 더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고민이 생기실 텐데요. 오히려 수업 중에 있는 많은 방법들은요. 우리 학회라든지 특히 메르시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 의학교육연수원과 같은 곳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여러분들이 수강하시고 적용해보시고 하는 기회를 가지신다면 아마 인클래스에서 활동은 많이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사전학습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좀 남으실 것 같아서요. 사전학습 영상 만들 것인가 찾을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드시는데 도전해 보시라. 부담 없이 특히 만드시라 라고 제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폰 꺼내셔서요. 바로 찍으시면 됩니다. 세련미는 차차로 갖게 되실 거고요. 경험이 쌓이시면. 문제는 콘텐츠입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습 콘텐츠 자체가 갖고 있는 질을 되게 중시 여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학습자들은 부담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편 꺼내셔서 정말 전달하고 싶은 사전학습 내용 바로 찍으시면 그것이 바로 콘텐츠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도 힘들다 하실 때는요. 좋은 콘텐츠를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세상의 동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의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셔도 엄청난 컨텐츠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이러니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국내외 여러 중요한 컨텐츠들을 다 실려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께서 만드신 동영상 올라와 있고요. OCW라 그래서 오픈코스웨어에 여러 가지 외국 국외 내외 대학들이 참여한 오픈코스웨어의 프로그램도 있고요. 무크라고 해서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र्स죠. 네, 거기에도 다양한 컨텐츠들 올라가 있고요.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 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만약 컨텐츠가 마음에 안 드시고 오류가 많다 하시면 그 오류를 찾는 것 자체를 학생들에게 맡기셔도 굉장히 좋은 학습 효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만드시건 혹은 찾아서 제공하시건 문제는 분량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어요. 광고는 15초, 수업은 15분.
만약에 긴 분량을 제공해 주시고 싶다면 15분 정도씩 잘라서 모듈을 하셔서 전해주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학생들의 집중력은 15분 정도에 딱 끝나니까요. 그래서 그 균형 감각 잃지 않으시고 너무 과도한 분량 두지 않으시면 되고요. 아시다시피 온라인 강의의 분량은 1시간 정도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하려면 약 25분 정도의 강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25분 정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시거나 50분 정도, 즉 2시간 분량 정도를 제공하시면 학생들이 부담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사전학습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배포하면 좋죠? 어떻게 전달하죠? 하는 고민하실 거예요. 자, 플랫폼 잘 활용하시길 바라는데요. 구글에서요, 또는 MS에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런 큰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공유할 수 있게끔. 공유 폴더 드라이브 같은 걸 활용한다든지 클라우드 이용하시면 되고요.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것은 각 대학마다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다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 LMS에다가 여러분들의 영상 올리셔서 공유하시는 거 적극 활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빨리 하고 싶어 하실 경우에는 학기 초에 학생들하고 같이 카톡이라든지 SNS로 묶어두시고 이걸 전달하시는 방식 취하시면 좋고요. 이참에 유튜버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지 그것도 권장드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애써서 만들어서 또 배포한 사전학습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면 학생들이 학습을 잘 하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대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전학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플랫폼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구글이라든지 MS라든지 네이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그런 설문 도구라든지 퀴즈 도구 같은 거 활용하시면요. 아주 쉽게 학생들과 같이 퀴즈 내고 피드백 바로 그 순간적으로 결과 보시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방식도 좋고요. LMS 쓰셔도 좋아요. LMS에도 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퀴즈 효과 믿으셔야 되는 게요. 학생들은 이 사전에 학습한 것을 시험 평가로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성적에 반영하겠다라고 딱 말하는 순간 바로 학습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확인 절차는 사실 학생들이 출발점 수준, 즉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떻게 수업하거나 활동을 가이드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좋은 키도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전학습하지 않은 친구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출발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퀴즈 효과 믿으시고요. 퀴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퀴즈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있는 피드백이 더 중요합니다. 성적 반영,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1점이라도 성적 반영한다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퀴즈 혹은 이 평가에 관한 반드시 피드백을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습해오지 않은 친구도 학습 준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짤막한 피드백과 미니 렉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플랫러닝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수업 중에 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수업 전에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진정 필요한 플랫러닝 운영을 위한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진정한 퍼실리테이터로서의 나, 즉 여러분들 스스로를 준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촉진자로서 여러분의 역할을 인식하시고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상호작용하는 것, 그리고 피드백을 잘 주는 법 등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기존에 우리의 수업들이 학생들 앞에서 마치 무대 위의 연극 배우처럼 무대를 장악하면서 학생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정보를 전달을 막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지금의 가장 좋은 교수는 가이드 온 더 사이드, 즉 학생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는 연출자, 기획자로서 그 학생들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켜봐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기존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했던 교수 역량뿐만 아니라, 즉 가르치는 것을 잘 가르치는 역량뿐만 아니라 인클래스 활동을 기획한다거나 사전학습을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니까요. 창의적 역량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촉진하고 피드백 주고 하는 코칭 역량까지도 갖추셔야 된다는 것. 이제 미래의 교수는 교수 역량과 창의적 역량, 코칭 역량을 다 가진 교수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생택지베리의 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배를 만들고 싶으면 사람들을 모아서가 나무를 모아라, 일을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사람들이 막 설명하고 막 그렇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거 대신에 넓고 끝없는 바다를 꿈꾸게 하라 그랬어요. 즉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이 배운 지식을 전이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하나하나 자꾸 지식을 알려주기보다는
넓은 세상을 꿈꾸게 하고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활동하고 그들이 참여하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좋은 수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에게 저희 특별한 쿠폰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한정 정경희 교수 활용 쿠폰인데요. 사용 기간은 우리 학생들이 존재하는 그날까지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플립 러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티브 러닝 꿈꾸실 때 많은 도움 필요하시고 하실 때는요, 여러분 학교에 있는 교수학습 지원 센터라든지 교수학습 지원실, 교수학습 의학교육학교실과 같은 다양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또 저의 도움 필요하시다? 그럼 이메일로 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즐거운 수업을 하게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